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5월 13일 오후 6시 45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고요. 요즘 루나 이슈 때문에 정말 큰 하락이 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벌써 52%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월봉상으로 거의 6개월 이상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그만큼 또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반등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지만 또 포모적인 이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또 빨간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날짜로 또 손절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이러한 급등은 투심을 무너뜨리기도 할 거고요. 또 반대로 급등을 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 정말 오래전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또 큰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손절하지 않았을 때 손절을 했고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또 사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자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결국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를 예를 들자면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면 되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카이버는 정말 그 가격이 왔고요. 그 가격에서 반등도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하나일 겁니다.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가? 그리고 루나 이슈는 진짜 끝난 것인가? 그리고 반등은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루나 이슈부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제 개인적인 말이지만 루나 이슈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나는 아시다시피 웨이브랑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 쪽에 가까웠고요. 한쪽이 무너지면 그 성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루나였다고 보고요. 지금 그 이슈가 끝났냐고 물어보시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가격도 저는 무릎 정도는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 가격에 이만큼 급등을 해도 변함이 없고요. 멀리 봤을 때 이 월봉의 흐름상 분명히 지금은 무릎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바닥이냐를 물어보시면 아직 바닥인지는 최소한 모르겠지만 무릎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최소한 가바닥은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봉상 이번 주로 시간을 내보자고 하면 저는 저점은 나왔습니다. 이번 5월 13일부터 예를 들어 5월 15일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저는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요. 대신에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이제 2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략은 아마 2가지로 갖춰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라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30%는 들어가도 본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저는 돌릴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자면 15일 이후 생성되는 주봉이 저는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양봉으로 길게 나올 가능성이 1번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저점을 깨서 그 다음 구간에서 보지만 결국 저는 반등이 오더라도 현재의 가격은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4개월치의 봉을 되돌렸고요. 이 봉은 분명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다음 라인을 깬다고 하면 여기 라인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느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분만 보면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가격이고요. 시간으로 보면 이 가격은 다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들어가는 게 양봉이라는 가정까지 띄운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손절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매팅을 하고 저점에 손절을 하면 지금은 충분히 리스크상으로도 위가 8대2 정도로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윙적인 거나 단타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 호가가 거의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2가지라 했잖아요. 이번 주가 양봉이고 다음 주가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 상승으로 가는 거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월봉상으로 추세는 다 뭉개졌다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 최소한 6월까지 그리고 6월 말까지는요. 약 2달간 이때 나왔던 카이버 기준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중간 지점까지 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면 다시 저점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후 7월까지 횡보시킨 후에 다시 10월 이후로 이 중간 지점까지 갈 가능성까지 열어두면 결국 5월부터 10월까지는
이 반등 라인이 박스권 형태로 2분의 1 지점밖에 반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지금 오르고 있는 디센트럴 랜드조차도 월봉상으로 보면 결국 음봉인 거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음봉인 거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결국 고점을 넘지 못하는 봉인 것뿐입니다. 이 디센트럴랜드가 51%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내일 아침 9시가 됐을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구조가 나온다고 하면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상태로 탱탱한 볼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지금 나왔던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저가인 1371원을 붕괴하지 않는 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월봉까지 양봉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에 저가를 깨지 않는다는 가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번 주 안으로는 단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일 눌림이 오는 찬스가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마이너스 7% 안에서 조정을 주고 단타적으로는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단타적인 구간이 이번 주까지 열려있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은 애들이 만약에 이번에 고점을 넘는지 못한다면 내일 넘길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적인 이슈를 보시는 분은 일봉의 양봉인 애들 위주로 해서 내일하고 일요일까지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저가까지 깰 위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반등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올린 봉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말씀드린 거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주봉상으로 음봉이란 얘기는 다음 주에 또다시 흐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중이 최소한 30% 이상은 넘지 않는 선에서 있다가요. 월요일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이게 주봉이 양봉으로 턴을 하는 봉이다 싶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멀리 봤을 때의 기준이 제가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멀리 본다는 거는 또다시 6개월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봉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포모를 일으킬 수 있는 분명히 상승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상승 와서 나는 손절했는데 하면서 힘들어 하실 거고요. 또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상승 그리고 반등이 조금씩 와야 시간적으로도 하락이 완화됐고 그래야 이제 바닥에 가깝다는 겁니다. NFT 위주로 지금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하락 대비 상승은 많이 온 건 아닙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10%에서 20% 사시고요. 주말간 전략 또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지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또 그대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분명히 올려드렸는데 결국 수익 전환했으니까 또 따라 하신 분은 수익 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익 나신 분은 댓글에 또 같이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대응 안 되시는 분은 제 텔레그램 통해서 이전 영상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같이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